네, 안녕하세요. 강남아이프학원 입시 센터장 김영준입니다. 올해 입시를 치른 수험생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수능 성적표가 발표가 났죠. 상당히 좋은 결과를 받은 학생도 있는 반면에 생각보다 기존에 받았던 본인이 갖고 있던 실력보다도 조금 저조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올해 막 불수능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혼란을 겪었던 학생들과 그리고 이런 입시 판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최종 원서 지원, 정시 원서 지원이라는 것도 남아있고, 그리고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일단 최초 합격자 발표가, 추가 합격자까지 최종적으로 다 발표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풀죽어 있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올해 수능 결과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 의대 쪽은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날까? 정시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점수들을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비해, 그러니까 통합수능으로 만들어진 게 2022학년도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에 비해서 지금 올해 이제 점수 체계가 상당히 좀 높게 최고점이 나타난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때도 불수능이라고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어의 최고 표준 점수가 149점이었고 수학도 147점이나 나왔었어요. 엄청나게 높은 표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죠. 반면에 이제 작년에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130점대 초반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수학은 조금 더 그보다 높게 올라가 있었어요. 2022학년도와 비슷하게 145점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제 올해는 모든 게 거의 최고점입니다. 지금 통합수능으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 국어가 최고 표점이 100점을 다 받았을 경우에 150점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수학은 148점까지 뻥충 뛰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과연 내가 몇 점을 받았는데 의대를 지원할 수 있을까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오히려 작년의 입시 결과랑 비교를 했을 때에는 올해 편차가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의 1등급 안에 있는 표준 점수의 그 간극이 각 9점으로 좀 나눠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위 4% 안에 표준 점수가 9개 있었다는 얘기죠. 그에 반면에 수학은 총 13개의 표준 점수가 이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국어가 그 1등급 안에 17개의 표준 점수가 존재해요. 어마어마하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5개나 뻥충 뛰어올 그 작년에 비해서 높은 표준 점수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국어에서는 작년에는 1등급 안에 이제 100분위가 100, 99, 98 이렇게 쭉 나누게 되잖아요. 그 안에 100분위 100을 받는 표준 점수가 4개 있었고 99를 받는 게 2개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98, 97, 96으로 하나씩밖에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100분위 100을 가지고 있는 표준 점수가 8개나 존재를 합니다. 99도 4개나 존재를 하고 98, 97도 2개씩. 한마디로 표준 점수는 각각 체계적으로 쭉 나눠져 있는데 동점자의 100분위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다시 말해서 표준 점수로는 내가 불리한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100분위로는 똑같은 100분위를 받는 경우가 많이 이렇게 일어난 거죠. 국어뿐만이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100분위 100, 99를 받는 학생들이 표준 점수가 5개씩 나눠져 있어요. 엄청난 큰 차이를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게 올해 어떤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냐 하면 각 대학들은 특히 이제 의대 쪽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 예컨대 대표적으로 뭐 서울대가 있겠죠. 그리고 뭐 부산대, 한림대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은 모두 표준 점수들을 그대로 반영을 해요. 과학 탐구까지도 그냥 단순히 표준 점수를 합계로 더하다 보니까 표점이 높은 학생들이 되게 유리해지죠. 그에 반면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이냐면 표준 점수는 이제 제쳐두고 순수하게 내가 받아놓은 100분위로서 점수를 산출한 다음에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되는 대학이 가천대학이에요. 이렇게 대학들은 각 표준 점수 혹은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반영을 하는 대학,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가천대처럼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처럼 이렇게 좀 구간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각각의 유불리가 이제 학생들 사이에 엄청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 올해 시험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표준 점수로는 내가 등위가 조금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0분위로는 그냥 제일 최상위권에 존재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표점으로 지원하는 대학을 약간 배제하고 아무래도 100분위가 나한테 유리하니까 뭐 순천향대학이든 아니면 가천대학이든 이런 대학들로 쭉 지원을 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세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국어도 막 17개 이상의 표준 점수가 1등급 안에 들어있고 수학도 15개 이상이나 존재를 하는 것처럼 그 표준 점수에 대한 유불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올해 시험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100분위는 유불리의 존재가 너무 희미해진 거죠. 거의 간극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지원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지금 여기 예시에 보시면 A, B, C 이 세 개의 그 예시의 성적표를 제가 가지고 와 봤어요. 이 세 예시 학생들은 전부 다 표준 점수가 417점으로 동일한 학생들입니다. 근데 100분위는 차이가 나요. A 학생은 297.5점이 되고 B 학생은 똑같이 417점인데도 불구하고 295.5예요. 이 학생은 지금 탐구에서, 그러니까 과학탐구에서 100분위를 좀 손해보는 학생이 된 거죠. 반면 C 학생은 동일한 100분위를 쭉 가지고 가서 297점을 갔는데, 이 학생들이 각각의 경북대, 가천대, 부산대, 충북대 이런 식으로 이 대학들로 그 점수를 환산을 올해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보이시죠? 지금 B 학생은 표준 점수는 높은데 100분위가 약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인 가천대학에서는 세 학생 중에 꼴찌예요. 그런데 경북대처럼 표준 점수와 탐구에 대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이 대학에서는 B 학생이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되게 좀 특이하죠. 반면 이제 C 학생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도 A, B 학생과 똑같은 417점이고 100분위도 동일하게 전부 다 99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부산대와 그리고 충북대는 또 약간 좀 다른 상황이에요.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라고 해서 내가 해당하는 그 과목에 제일 좋은 점수와 내가 받은 점수를 막 나눠서 계산하는 방식이 또 따로 있어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유불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대학들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느냐 혹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느냐 아니면 100분위를 반영하느냐에 따라 내가 유리한 대학과 불리한 대학들이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는 상황이 올해 지금 정시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과는 다르게 지원율 자체가 조금 더 군별로 달라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졌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따라서 추가 합격자들도 이제 좀 바뀔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에 대한 유불리가 올해보다는 적었던 해였기 때문에 지원하는 패턴의 차이가 올해랑 좀 달랐던 경우가 사실은 많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에 반면에 올해는 표준 점수에 대한 유불리는 되게 명확해졌고 100분위에 대한 그 유불리는 되게 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극명하게 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냥 100분위를 다 반영하는 대학들로 지원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반면 표준 점수가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과 혹은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같이 반영하는 대학으로 이렇게 조금 구분져서 지원을 할 확률이 되게 높아진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학생들 보면 앞으로 모의 지원들 되게 많이 하실 텐데 그 모의 지원을 하는 것 안에서도 계속 이제 집어넣었다가 뭐 점수를 또 다른 대학으로 옮겼다가 이런 그 연습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 모의 지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많은 학생들이 모의 지원을 해서 내 위치를 확인하는 용도로서는 상당히 좋지만 그걸 그대로 쫓아가면 결국 그 결과 그대로밖에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게 또 모의 지원의 맹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 지원을 통해 내가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해 보셨다면 유불리에 대한 것과 지원할 수 있는 패턴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세 지원 설명회가 저희가 있어요. 저희가 19일, 20일 날 대학별 그리고 의학 계열 쪽에 상세 지원 설명회가 정년도 입시 결과와 올해의 결과들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변화들이 있는 그 대학들은 군 이동이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전북대,
전북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고, 관동대학교, 가톨릭 관동대학교가 올해 나군에서 다군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 얘기는 그 군의 이동에 따라서 지원하는 학교들이 이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해당하는 군에 존재하는 대학들이 바뀐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결과들을 또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걸 다 생각을 좀 해보시고 지원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각 대학들마다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또 이제 발표를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상위권 대학들이죠. 뭐 성균관대학교 혹은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이렇게 상위권 대학들은 탐구에 대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대학들은 내가 해당하는 그 탐구에, 과학 탐구에 100분위마다 우리 학교의 표준 점수는 이렇게 반영을 할 거예요 라고 지금 막 이제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반영을 해서 한번 내 점수들도 대학마다 산출을 해보시고 어느 대학이 유리한지 가늠을 좀 해보시고 이제 여러 가지 연습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면 올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실 수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 마무리를 이런 그 입시 결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